안녕하세요. 한타는 곰돌이입니다. 얼마 전 높은 곳으로 참나물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늘 그렇듯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만큼만 채취했지요. 오늘 채취한 참나물인데 하산하며 곰치도 조금 뜯었습니다. 경남은 곰치 보기가 정말 힘든데 운이 좋았습니다. 참나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산나물입니다. 맛도 맛이지만 높은 산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특별함 때문에 더 애틋한 마음이 드는 나물입니다. 오늘은 참나물을 채취하며 산행 중 만난 여러 식물들을 함께 소개해보려 합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구리대를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자리에 자라지는 못했네요. 물이 불어나는 여름철이면 이곳은 침수되기 쉬운 곳이라 식물이 오래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식물은 사람을 쏘는 풀, 세기풀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평범한 풀처럼 보이지만 방심하면 큰일 나죠. 세기풀은 잎과 줄기에 미세한 가시 같은 털이 있어서 스치기만 해도 강한 자극을 줍니다. 매우 아프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귀한 산작약입니다. 꽃망울이 맺힐 무렵의 모습은 마치 한 송이 그림처럼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힘이 있는 식물이죠. 야생 산작약은 자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만나면 더욱 반가운 식물 중 하나입니다. 낮은 산에는 칡덩굴이 흔하게 보이지만 높은 산에 오르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등치기입니다. 등치기는 자라는 속도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굵기라면 수십 년은 묵었을 것입니다. 이 식물은 모시대입니다. 고산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식물이지요. 생으로 먹는 산나물인데 맛이 괜찮아서 고급 산나물에 속합니다. 모시대는 한 뿌리가 발견되면 주변에 반드시 여러 개체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시대의 생김새를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눈여겨봐두면 산행시 만났을 때 쉽게 구분할 수 있으니 말이죠. 모시대의 특징은 뜯었을 때 흰색 유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산삼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참나물이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오미자는 잎을 나물로도 이용하죠. 이파리를 먹어보면 역시 5가지 맛이 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남부지방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피나무입니다. 겉모습은 산초나무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나무입니다. 제피나무는 특유의 상큼하고 매운 향 때문에 예부터 향신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저도 매년 봄과 가을에 제피를 채취합니다. 봄에는 장아찌를 담고 가을에 열매를 말려서 제피가루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산의 중턱에서 다시 구리대를 만났습니다. 구리대의 잎은 깃털형이고 줄기는 원통형입니다. 줄기에 아무런 줄도 반점도 없습니다.
줄기 아랫부분에 진한 자주색 또는 자줏빛 붉은색이 보입니다. 구리대는 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는데요. 해열, 진통, 강장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옛날부터 당귀처럼 산에서 나는 보약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강한 향과 생리활성 물질을 가졌습니다. 오갈피나무입니다. 이른 봄에 새순을 나물로 먹는 식물인데 맛이 좋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나물 중 한 가지입니다. 가을에는 뿌리와 뿌리 껍질을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신경통, 관절통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더덕입니다. 더덕은 양지 식물이라 알려져 있지만 자연에서 보면 대부분 음지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고산 더덕은 이렇게 참 작습니다. 간식용으로 딱 먹기 좋은 크기로 자라죠. 더덕은 이렇게 바닥이 돌인 곳에서 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천남성은 만져서도 안 되는 독초입니다. 옛날에는 사약의 재료로 쓰일 만큼 강한 독성을 가진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접촉만으로도 염증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높은 산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식물, 단풍치입니다. 봄철에 나물로 많이 먹는데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묵나물로 만들어 볶아서 먹으면 고소하면서도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단풍치는 어느 산을 가더라도 정말 많습니다. 이 식물은 미역줄 나무입니다. 오미자와 참 비슷하게 생겼죠? 높은 산 정상 아랫부분에 많이 자생하는데 어린 새순을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가을에 돌배를 따러 다시 와야겠습니다. 산이 높아서 아직 취나물이 좋습니다. 줄기가 사각이고 입자루가 마주보며 깻잎같이 생겼다면 뼈에 좋은 속단입니다. 오르고 또 올라서 드디어 참나물 자생지에 도착합니다. 옛사람들이 수많은 나물 가운데 으뜸으로 여긴 것이 바로 참나물이었습니다. 은은한 향, 깔끔한 맛, 그리고 특유의 향긋함 덕분에 예부터 밥상에서는 특별한 나물로 귀하게 대접받았지요. 이곳은 참나물이 유독 많이 자라는 곳으로 주변 일대가 온통 참나물로 푸르게 물들어 있습니다. 산자락을 따라 펼쳐진 참나물 군락은 멀리서 봐도 초록빛 물결처럼 장관이지요. 제 생각엔 아마도 오래전 누군가가 이곳에 참나물 씨앗을 퍼뜨렸고 그게 자라고 또 자라 지금처럼 넓은 군락을 이루게 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참나물은 지금보다 조금 더 자랐을 때 채취하는 게 좋긴 한데 올해는 시기도 늦었고 여기가 고산지대라 그런지 아직도 이렇게 작네요. 하지만 바로 이 정도일 때가 양은 적어도 참 부드럽고 향긋한 시기입니다.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을 만큼 연해서 생으로 쌈 싸 먹기 딱 좋지요. 이 식물은 독초입니다. 참나물과 닮았죠? 참나물과 매우 비슷해 모르고 뜯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섭취 시 치명적이므로 반드시 구별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줄기를 하나만 살짝 뜯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줄기에서 붉은색 유액이 흐르는데 이 색깔이 마치 피처럼 보여서 피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독성이 강한 독초이니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피나물이 참나물과 얼마나 비슷한지 나란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비슷하지 않나요? 참나물을 뜯다가 나도 모르게 뜯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산하다가 곰치를 만났습니다. 줄기에 붉은 두 줄 곰치가 많네요. 이 산에 곰치도 있다니